안녕하십니까?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 얘기만 들으면 사실 혈압이 조금 좀 올라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음, 응급실 뺑뺑이 뉴스나 신문에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의사들이, 특히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환자를 안 받아서 환자가 사망하게 하느냐? 수용 거부를 하는데 거부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사실 수용 거부가 아니고요. 환자를 수용 거부할 사람이 응급실에 있으면 안 되겠죠. 수용을 못하니까 못 받는 거지, 수용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응급실에 있으면 안 돼야 되겠죠. 수용을 못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고, 그 뒤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좀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배후 진료에서 각과의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은 최종 치료를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 치료하고, 또한 배후 진료 교수님들한테나 그 전문과 교수님들한테 환자를 인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놔도 최종적인 수술할 의사가 없으면 그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선을 다한 경우에, 그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기가 힘든 건 자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후 진료 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급한 불은 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급한 불을 꺼주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책임을 오롯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환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받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소아과 전문입니다. 응급의학 세부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저희들은 20년 전 이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나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지, 사고 터지기 전에 의사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언제 의사들이 얘기를 했느냐라고 의사들을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는 소아과 의사들, 소아과 레지던트들, 소아과 세부 전문의들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2018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소아과 의사들은 붕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죠. 신생아실에서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쓰러운 경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하지만 소아 신생아실이라는 그곳이 사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미수가 치료하고 굉장히 아주 조심해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고요. 그거는 소아과 의사들, 특히 소아 신생아실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이외에는 다른 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치료하던 교수님, 특히 그분은 암 환자로 암 치료를 중이신 교수님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논의에서 제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응급실 뺑뺑이는 점점점 늘어나가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있는 분들이 응급실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응급실 의사들 모두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무슨 차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응급실 현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전화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응급실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을 만지고 있으면 이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전멸. 없습니다. 레지던트가. 지금 당장 레지던트가 없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는 걱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재건할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실 제안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도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어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 결과가 나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거나 정책을 위반을 하게 되면 정말 응급실에서 일하기 싫어집니다. 특히나 소아응급. 소아응급은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러집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항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고 이 비디오를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드인데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응급실 뺑뺑이가. 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책임도 많겠죠. 배우진료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깔때기 모양 있죠?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요새는 4차 의료기관까지 얘기를 하는데, 3차, 4차 병원은 환자들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차, 4차 병원은 정말로 중증 환자들을 담당해야 될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경증 환자들에게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증 환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이게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요? 저는 제안해 봅니다. 이게 이루어질 리는 없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응급 의료기관, 2차 응급센터들이 바빠야 되겠죠. 거긴 바빠야 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3차 의료센터나 광역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바빠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한가해야만 합니다.
한가해서 언제든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입원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광역의료센터, 지역 그 3차, 4차 의료기관이 이 경증 환자들한테 미어 터져서 그쪽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동안에 정말 중증 환자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광역의료센터가 바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것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내가 아프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갑니다. 뭐 지금 다 망가졌으니까 2차 뭐 응급의료 기관이나 센터 같은 경우는 배후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 4차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중증 환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은 점점점 뺑뺑이를 놉니다. 응급실 뺑뺑이 뉴스 자세히 보시면 좀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느 한 병원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고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 옆에 병원이 거부를 하고 그 병원이 환자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병원이 거부를 하고 또 욕먹은 병원이 환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모두 바빠서 그렇고 의료 그 시설이 꽉 차거나 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급 병원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의료기관은 사실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 응급실에 실제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60%입니다.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중증 응급 환자들을 놓치게 되거나 치료 시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증 환자들이 비용 부담이 없죠. 요새는 그 실손보험에서들 다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을 너무 쉽게 이용합니다. 그분들도 이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실력 있는 의사들일수록 여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이 일을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경우는 배후 진료가 안 됐을 때입니다. 레지던트들 다 떠나고 교수님들이 밤을 새서 응급실을 보고 있는데 환자들을 전원하거나 입원시켜야 할 때 교수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는 아, 저도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4차 의료기관, 광역의료기관에서 응급실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여유가 있고 병상에 여유가 있고 입원시킬 여유가 있고 중환자실에 여유가 있어야 저희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증 환자들, 단순한 독감, 단순한 발열, 단순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해서 그 실력 있는 교수님들의 시간을 뺏는 순간 이 중증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법적인 안전망을 구해달라. 저는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의사들이라면 응급실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 다들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책임을 져라, 병원이 책임을 져라?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법적인 잣대를 댄다? 그 사람을 내쫓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다른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후 진료가 안 됩니다. 현재. 그분들을 응급실에 근무를 시키기에 그만한 비용이 배상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뭐 요새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배후 진료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과감한 재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증은 지역센터에서, 중증은 상급병원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거기다 환자들이
실손보험의 보호 아래 중증병원을 응급실을 이용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전한 응급의료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20여 년 전부터 경고는 해왔고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지난 2, 3년 사이에 이제 의사들도 사실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 곁에 지키고 있고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봉이었습니다.